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에 이제 참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해외 논문을 봐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해외 국외 해외 논문이 좀 인용이 돼야 내 논문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다른 논문에도 마찬가지로 외국 문헌이 많이 인용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실증 연구는 우리가 사회 그리고 인간, 우리 사람의 삶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니까 문화라는 것을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과학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이 문화가 존재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르죠. 그래서 해외 연구 결과가 그대로 우리 한국 문화에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해외의 어떤 문화, 직무 문화, 회사의 문화,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업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학교도 그런 문화들이 다 틀리잖아요. 배움의 양식도 틀리고. 그래서 해외 연구 결과들이 그대로 한국 사회 현실에 적용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나라 국내 연구 학술지나 이런 연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논문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특히 우수 등재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요. 들어가기도 액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재되기까지가. 그래서 논문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게 가능할 때는 해외 논문을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어 번역하고 이렇게 다시 또 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 그러면 국내 문헌에서도 해외 문헌 많이 인용되어 있는 우수한 논문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걸 이제 먼저 보시고 국내 논문을 충실히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나의 논문에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논문을 조금 더 충실히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은 박사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을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석사 논문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특히 이제 석사생들이 석사 논문을 이제 많이 참고하거든요. 석사니까. 석사 선배들 걸 본단 말이죠. 그런데 석사생이 석사 논문을 참고할 때 논문의 틀, 그냥 형식 이런 것은 참고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석사학위 논문이라도 학위 논문 통과가 돼서 출판이 됐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처음 써본 거잖아요. 이 논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석사 과정생들이 수준과 여러분들 지금 석사라면 석사생들과 수준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 물론 교수님들의 까다로운 심사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통과된 출판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석사 논문보다, 생각해 보세요. 석사 논문보다 더 볼 것이 더 수준이 높은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은 웬만하면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인용을 많이 하고 할 거면 그래도 박사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을 참고하셔라. 물론 여러분 석사 논문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논문이 많아요. 그런 논문들은 대개 보면 지도교수와 함께 학술지 투고를 합니다. 학술 논문을 뭐 이렇게 함축하거나 혹은 약간 변형하거나 혹은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하는 연관 있는 학위 논문과 연관 있는 논문을 다시 연구해서 학술지 투고도 해요. 학술지 투고됐다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위원 3명과 5명 정도 사이에 통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뭐 석사 논문도 좋지만 석사생이 학위 논문 취득을 하고 학술지 투고한 그런 논문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논문도 박사 논문이나 학술 논문 같은 거를 보시면 해외 문헌들이 굉장히 인용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 문헌들을 보다가 뭐 데이먼 2023의 그 글을 논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 원래 한국 논문, 국내 논문에서. 그럼 그 논문 또 찾아서 레퍼런스 참고 문헌 뒤에 가서 이 문헌을 찾아서 다시 그 또 문헌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논문을 보시는 겁니다. 서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구글 스콜라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처음부터 영어 논문을 해외 논문을 내가 검색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국내 논문에 충실을 하셔서 인용된 것들을 찾아서 보시는 게 빠르다. 그리고 양질의 좋은 참고 문헌은 나의 논문 작성에 70% 이상 기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 수립하고 가설 수립하기 위해서 모아 놓았던 그 논문들, 그리고 가설 수립 이론적 배경과 서론을 작성하기 위해 그 또 추가로 더 모아놨던 논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물론 연관이 없는 것들 말고요, 주제, 광범위한 주제 뭐 이런 논문들 말고 정말 내가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논문들, 그거가 충실히 잘 갖춰져 있고 나만의 참고 문헌 목록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건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 참고 문헌은 70% 이상을 기여합니다. 논문 쓸 때. 장담합니다. 근데 참고 문헌이 부족하다. 그건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 참고 문헌을 폴더별로 나만의 메모로 착착착 이건 어디 있고 어디 있다. 이 변수에 대한 그 논문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하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나무를 벨 때 도끼 가는데 70%를 사용할 거다. 70%의 시간을 사용할 거다처럼 항상 그런 우리가 밑거름이 잘 돼 있으면 논문 쓰는 건 굉장히 쉽다. 그리고 논문을 참고하실 때요. 국내 학술 논문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보신다 그러면 해외 도서를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도서 논문 말고요. 그럼 해외 도서 원서를 구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석이 빠르게 된다는 분들은 그 도서 원본을 보면 되는데, 저는 해외 도서 우리나라에 번역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점에 가면. 그래서 번역판을 그냥 해외 도서 번역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체계화시키고 내가 더 많은 걸 봐야겠다. 그럼 이제 해외 학술 논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최근 이 논문 추세는 간결합니다. 간결성이 조금 이렇게 많이 지향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참고 문헌, 좋은 참고 문헌을 많이 모아 놓으시는 것이 내가 논문을 효율적이고 빨리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표절과 인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